네, 오늘의 첫 라이브 픽은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입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은 이제 위원님께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처음 이제 제보했다고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최근 행적은 물론 이 차명폰도 이렇게 좀 압수수색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하고 이제 소환 조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울산 이른바 하명 수사 사건 또는 선거 개입 의혹에서 출발점이 바로 그 송 부시장이죠. 여기서 청와대 문무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박경철 반부패비서관, 그다음에 경찰청, 울산경찰청 통해서 이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차명폰은 조금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개인 폰이 있고, 업무폰, 울산 부시장으로서 업무폰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대포폰이라고도 부르는 차명폰은 조금, 이른바 범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차명폰을 썼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처음 문무행정관이랑 통화했던 당시, 그러니까 2017년 10월쯤 되겠죠. 그 전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은 문무행정관과의 어떤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또는 그때 당시 그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경찰과 또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따져보면은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변인이 보니까 지금 청와대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송 부시장은 본인이 전화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우선은 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명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SNS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다음날 송 부시장은 전화를 통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인데 해서 보냈다라는 점 하나. 네. 그다음에 본인은 울산시 중에 이미 돌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경찰과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울산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로 또 이제 틀린 점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 부시장이 이 건을 정리하면서 당시에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마저도 신분을 속이고 이상하게 네. 했다. 이런 것들이 올리는 논란을 키우고 서로 해명이 좀 다른 부분이라 오히려 청와대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대변인, 근데 전 정권에서 이제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말이 다르다. 이거 뭐가 좀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의혹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발표를 한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 라인에서 대변인실에서 전체 상황을 다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꼬이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아쉬운 거는 지난 한 2년 반 임기차가 넘어갈 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잘 안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해명을 저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좀 더 윗선에서 모든 관계수석실 불러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미 청와대를 떠난 직원이라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서실장이나 뭐 대통령이 네, 나서서 저는 했어야 그렇게 되는데.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논란이 자그러들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홍보 라인 차원에서 어떻게 당사자들 얘기만 듣고 모든 걸 믿고 해명을 했을 가능성 하나, 아니면 정말 파악이 다 됐는데 이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를 해명하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송 부시장이 소환이 되고 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간 검찰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바로 이 송 부시장의 비서였는데요. 네네. 비서가 먼저 집무실에 도착을 해서 이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문제 없습니까? 글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조사를 네.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는데 왜
불을 꺼놓고 이게 이게 뭐 나갔으면은 이제 불 켜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불이 꺼진 상태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한 해명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아니, 위원님. 네. 이게 또 이제 왜라는 이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비서가 또 그때 있었고 또 왜 이 경찰의 이 참고인 조사까지 이제 송 부시장이 받았는데 왜 또 가명을 써서 이렇게 또 조사를 받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이 이제 최초 제보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진술까지 하게 되죠. 근데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그 이름이 처음부터 공개됐다면 당연히 이제 의문을 제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보를 처음에 했던 그 사람이 김기현 시장과 같이 일하는 그 측근이거나 울산시청 내부인 사람이면 그건 내부자 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지금 그 송병기 그 부시장은 상대 캠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부러 음해를 하기 위해서 제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그 치밀하게 보고 그거를 밝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름을 감추고 김모모라는 이름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기획에서 또는 어떤 의도에서 수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청와대에서도 이 최초에는 이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잖아요. 물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청와대가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청와대는 이미 송병기 부시장, 문모 행정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당일도 해명에서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면서 정말 난데없는 해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점부터 보면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신원이 노출이 되면 혹여 지금 이미 좀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고 선거가 앞둔 시점에서 송병기 부시장의 역할이나 캠프에서 이 활동 사항들을 보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울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는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신원을 감추고 정치적으로 좀 더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 저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해명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의혹이 계속 생기고 이 캠핑장에 대해서도 이게 혹시 저번 뭐 대선에 캠프에서 만난 거로 잘못 듣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폭로했던 김태호 전 수사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제보자가 울산시 부시장 송병기라는 그 이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요. 청와대로서는 치명타거든요. 이미 이 울산발 기자회견이 이틀 전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더 이상 감추고 부인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차마 자기 입으로 송병기라고는 못하지만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청와대도요.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원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속이 뭐 이렇게 좀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이 청와대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꺼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여당의 수석 대변인은 이 문건을 가져오면서 이 문건을 보면 이렇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문건 어디서 얻었는지가 좀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하는 대응을 보면은 굉장히 대응도 느리지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 바로 다음날 그 사실관계가 뒤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도 찔끔찔끔씩 내놓으니까 그 신빙성이 더 의문이 가는데 지금 홍익표 그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저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 김영카가 지적한 대로 저게 어디서 나온 문서인지 지금 아마도 저 문서를 가진 그 조직은 검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그 홍익표 그 수석 대변인이
지금 국회 행안위원회 그 여당 간사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혹시 나온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도 지금 보면은 대체로는 그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뭐 아파트, 울산 아파트 관련 비리,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뭐 인사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또 그 친측근들 문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그 대변인은 주장을 하는데 황운하 이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은 또 그거는 그냥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홍 대변인이 저렇게 일부만 그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뭔가 감추고 싶은 부분은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그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송철우 울산시장은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3%에 가까운 표차로 이겼는데요. 이 시민의 그 신성한 주권 행사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전부 3분의 2, 이 지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이거 촛불혁명에 이은 정말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한번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네. 예, 평론가님, 송 시장은 보니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억울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논리 자체는 약간은 그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전통적인 그 보수 진영인 부산, 울산, 경남, 이런 TK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이길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분석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분석하는 방식은 약간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해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저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결과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원인이 불법적인 게 있었다면 그 또한 역사적으로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모든 걸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인이 잘못됐어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저렇게 억울한 부분, 결과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거로 시점을 조금 돌려놓는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논리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변인님, 여기 보면은 이 송 시장이 이 이게 저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등록하기 전에 청와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청와대 인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해요. 그 인사가 이제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A 행정관 이렇게 알려졌는데, 근데 대변인님은 청와대에도 계셨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 몸을 두셨으니까 아실 텐데 원래 이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좀 청와대 인사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난 사건이 막 울산으로 번져가면서 송 시장이 등장하는데 최근에 송 시장이 곳곳 있으면서도 여러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준비를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의 얘기들이 다 틀려요.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는 송 시장이 잘못 말씀하신 게 첫째 하나는 황 청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얘기한 이 건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송 시장이 민주당까지 좀 끌어들입니다. 네. 끌어들여서 청와대, 민주당, 송 시장까지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국민들은 민주당까지 껴있는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의혹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죠. 평소에 많이 만나서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그것도 당시 시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입장, 했잖아요. 예비 후보자의 입장에서 네. 청와대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울산 지역에 있어야 되는 무슨 공공병원이나 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 선거에 청와대도 붙어 있고 여당까지 민주당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저건 굉장히 부적절했고 송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잘못 해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연들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6번 그렇게 이제 낙선하면서 정말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그 길을 지금 걸어오고 계신 거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위원님 보니까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송철호 그 변호사와의 관계, 그거를 생각하고 또, 저 시점, 2017년 10월 시점이 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렇다면 만약에 그 울산과 관련 제보가 왔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잘 했다면은 오히려 그 제보를 경찰청에 넘기지 않는 게 옳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안타깝게도 청와대 판단은 그 반대로 가서 경찰청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하명 수사 의혹 또는 선거 그 개입 의혹 나오는데 아까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수사뿐만 아니라 당을 통해서 청와대 인사를 소개를 받고 거기서 공약이죠. 그 공약 내용까지 같이 논의를 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정책 컨설팅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갈수록 의혹이 커지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잠잠해지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 하명 수사 논란과 또 검찰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